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저울에 행복을 달면 불행과 행복이 반반이면 저울이 움직이지 않지만 불행 49%, 행복 51%면 저울이 행복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행복의 조건엔 이처럼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단 1%만 더 가지면 행복한 겁니다. 기도할 때의 평화로움, 따뜻한 아랫목, 친구의 편지, 감미로운 음악, 숲과 하늘과 안개와 별, 그리고 잔잔한 그리움까지. 시 쓰는 수녀님 이혜인 시인의 1%의 행복 중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맹목적인 행복의 추구가 오히려 불행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복을 성공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는 한 그 어느 것에서도 행복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얻고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에피쿠로스 학파의 표현을 빌리면 행복은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아타락시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속적 성공, 물질적 풍요 등을 넘어서 마음의 평화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미국의 개신교 목사 조엘 오스틴은 최고의 삶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행복은 선택이고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바깥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행복하기를 선택하고 결정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을 쫓지 않고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벨기에 동화작가 메텔링크의 파랑새는 머리맡 3장 속에 있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철강왕 카네기의 말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포기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의 정념을 버린 사람은 행복합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을 포기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것은 수동적이거나 체념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한 욕심, 지나친 증오, 불필요한 걱정을 포기할 수 있다면 행복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버트란드 러셀은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에서 염세적 세계관, 경쟁심, 질투, 죄의식, 피해망상, 여론에 대한 공포 등이 불행한 느낌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행복은 불행을 야기하는 부정적 요소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일상 속에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한 그 어떤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도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알랭은 인간은 행복하게 될 의무가 있고 염세주의는 기분에서 오고 낙천주의는 의지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인생을 고해라고 하지만 행복해지기 위한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행복의 3가지 조건을 일과 사랑과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오늘이 힘들더라도 내일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갖는 것, 그것은 행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일 것입니다. 19세기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는
자신의 행복론에서 사람에게는 세 가지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마주보고, 서로 자기를 주는 것. 결국 행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과 존중에서 얻어집니다. 이는 톨스토이의 인생관과 맥을 같이 합니다. 톨스토이는 세계의 의문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톨스토이는 스스로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바로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 내 옆에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행복은 나와 타인 사이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소홀했던 기억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고, 그리고 내가 그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느끼는 순간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는 느낌, 그를 통해 내 삶이 더 가치 있게 되는 순간, 행복은 미풍처럼 감미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어떠한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부유함, 물질적 풍요로움이 행복감의 중요한 요소가 됨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감을 증가시키기보다는 가난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2010년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행복감을 느끼는 유전자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즉, 어떤 수준에서 행복감을 느끼는가는 서로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인의 경우 소득 수준 2만 불까지는 행복감이 상승했지만 그 이후로는 행복감이 둔화되었다고 합니다. 돈이 행복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언론 보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사진 공유 사이트인 인스타그램이 1억 5천 개의 미소 사진을 분석한 결과 가장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는 사람들의 나라는 브라질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위 10위에 오른 나라들은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니카라구아, 콜롬비아 등 모두 남미 국가들이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보다는 동유럽 국가의 사람들이 더 행복했습니다. 가장 낮은 순위는 일본이 차지했고 바로 그 위에 쿠웨이트와 한국이 위치했습니다. 미국은 33위, 영국은 62위, 프랑스는 75위였던 반면 마케도니아와 몰도바가 각각 11위, 16위를 차지했습니다. 돈과 행복이 비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한편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의 미소를 분석한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물론 금메달을 차지한 챔피언의 미소가 가장 행복해 보였지만 은메달과 동메달의 경우는 행복지수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동메달리스트가 은메달리스트보다 더 행복한 미소를 지은 것이죠. 2위는 1위를 차지하지 못한 아쉬움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냈고 3위는 메달권에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성공의 순위도 행복을 정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숀 에이커 교수는 그의 저서 행복이란 장점에서 성공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공은 행복감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의 욕구를 불러일으켜 결국 성공에 대한 스트레스를 낳게 되는 것이죠. 즉, 행복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자신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이스털리는
젊은이들에게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만이 달라져 있을 뿐 여전히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룬 부와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행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성공이나 부가 늘어나도 행복감이 증가되지 못하는 것을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부와 성공을 기준으로 행복과 불행을 섣불리 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인생이 힘드는 것은 난 성공해야 하고 누구나 내게 잘 대해주어야 하고 세상은 반드시 살기 쉬워야 한다는 환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과연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꼭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한 행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앨리스의 3가지 must,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공에 대한 집념 대신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세 인부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한 인부가 대답합니다. 보면 모르쇼. 돌을 치우고 있잖아요. 두 번째 인부. 돈을 벌고 있잖소. 마지막 3번째 인부는 같은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르시겠어요? 교회를 다시 짓고 있잖아요. 일을 위한 일, 돈을 위한 일, 그것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자신과 남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강렬한 감정만이 아니라 결의이고 판단이며 약속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랑은 줌으로써 받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줌으로써 받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셋째,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그 많은 고통, 배신감, 외로움, 좌절들은 우리를 불행에 빠뜨립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에 맞서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극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고 자신감을 키워주며 내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가? 몽테뉴가 말을 했듯이 모든 행복과 불행은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생각만 바꾼다면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톨스토이의 말처럼 인간이 불행한 것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는 것이 인생이지요. 행복은 순간에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빛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주는 위안에서, 사랑하는 이와 함께 바라보는 저녁 노을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세요. 그렇게 마음속에 행복을 담으세요.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한 것이니까요.